지금부터 2016년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사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하였습니다. 실질 GDI는 전기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1사분기 성장 내역을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가 줄어들어 전기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어 5.9% 증가하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리와 운송 장비가 모두 줄어 5.9% 감소하였으며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0.1%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석탄 및 석유 제품, 자동차 등이 줄어 1.7% 감소했으며 수입은 기계류, 운송 장비 등을 중심으로 3.5% 감소했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 활동별로는 제조업과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증가하였습니다. 농림어업은 양돈 및 가금류 등 축산업을 중심으로 5.9% 증가하였고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이 늘어 3.2%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이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늘어나면서 0.5%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사분기 경제성장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 1.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3%포인트로 하락하였는데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각각 마이너스 0.2%포인트와 마이너스 0.5%포인트로 낮게 나왔습니다. 항목별 성장 기여도는 보도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사분기 중 설비 투자가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모두 줄면서 전기 대비 5.9% 감소하였습니다. 기계류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운송 장비 투자는 중대형 항공기 도입이 감소하고 지난해 4, 4분기 크게 증가했던 승용차가 줄어들면서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재화 수출은 전기 및 전자기기,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 등 주력 수출 품목이 감소함에 따라 전기 대비 2.9%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아파트 분양 및 매매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물 건설의 호조세 지속, 정부의 SOC 지출 조기 집행 등으로 큰 폭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 GDI 성장률은 교육 조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큰 폭 상회하는 2.8%를 기록하였습니다. 교육 조건이 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이유는 원유를 중심으로 한 수입 가격이 수출품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 정재윤 기자입니다. 제조업에서 그 기계, 장비, 자동차 등이 줄어서 이제 0.2% 감소라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이 업종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거 하나 설명 부탁드리고요. 방금 설명해서 그 설비 투자에서 그 기계류의 반도체 제조업 그다음에 뭐 운송 장비의 승용차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이 설비 투자 이렇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또 이 업종들의 이제 그 실제 생산도 좀 줄어들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조업 세부 업종별 동향은 나중에 그 팀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세부 통계가 이제 팀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설비 투자 기계류하고 운송 장비 설비 투자가 줄어든 것은 이제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
생산 능력의 그 감축으로 인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은 나중에 그 이쪽 부분에 생산에 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럴 것이냐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이쪽 부분에 투자가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봐서 그 부분에 생산 둔화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면 운송 장비 투자의 경우는 여기 계절별로 조금 불규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커서 앞으로 2, 4분기 이후에 그 대형 항공기 그 도입이 예정돼 있어서 2, 4분기 이후에 운송 장비 투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인데요. 그 재정 조기 집행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부가 올해 33% 정도 1분기에 해서 지금 정부 소비랑 건설 투자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SOC 투자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부 투자가 없었으면 성장률이 어느 정도 좀 더 내려갔을지 좀 파악이 혹시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2분기 때 지금 성장률이 지금 2.8%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1분기 성장률 꺾인 게 다 반영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흐름을 2분기 이후에 어느 정도 흐름을 가야지 지금 성장률 예상대로 갈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그 재정의 기여도는 저희들이 그 보도 자료에 이제 정부 소비의 기여도가 1사분기에 0.2%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정부의 기여도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이제 정부 투자 부분의 기여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나중에 그 잠정치 그 보고 드릴 때 숫자를 확인할 수 있어서 재정 부분에 이제 전체 그 성장 기여도는 가야 이제 파악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부 재정 집행률이 1사분기에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리고 그 부분이 SOC 투자 부분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지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소비와 정비 투자가 1사분기에 그 성장에 상당히 크게 기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 아까 잠깐 뭐였죠? 제가 메모를 안 했는데. 유 기자님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2.8로 성장률 하향 조정하신 거 1분기가 좀 들어간 건지. 네, 조사국이 그 올해 수정 전망할 때는 1사분기 그 성장에 대해서 조사국도 그 자체 모니터링해서 상당 부분이 그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기 성장을 반영을 해서 올해 성장치를 전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국의 전망치대로 가면은 조사국이 전망한 그 연간 2.8%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준우 기자입니다. 전망은 안 하지만 숫자, 그러니까 산수를 몇 개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조사국 전망치가 상반기에 0.9%인데요, 전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게 이제 1분기 숫자가 나왔는데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전기 대비 얼마,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정도 성장해야 조사국 전망치 상반기 2.9%를 맞출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부 항목별로도 좀 이거 숫자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 이거를 조사국 전망치를 보면 민간 소비는 상반기 2.6%이고요. 지금 이제 1분기까지 실적치가 2.1%인데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 이제 실적이 이제 1분기까지 마이너스 3.0%인데 이거 좀 빠르게 반등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이 두 항목 성장해야 조사국 전망치를 맞출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고 증감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그리고 재고의 성장 기여율도 떨어졌는데 이거는 유가 하락 때문에 그냥 그런 건지 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뒷부분부터 일단 재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재고의 그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재고 수준 자체는 그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 부분은 이제 증감이 GDP 기여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 폭이 증가 폭이 그 줄어든 거고요. 재고 수준 자체는 그 아직 그 감소 단계는 아닌데 다만 그 원유와 같은 그 원자료, 원자재 그 재고는 그 감소를 했습니다. 원자재 재고는 저희들이 4사분기 그 발표 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4사분기에 원자재 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었는데 1사분기에는 그거에 대한 기저 효과랄 수도 있고 그 해서 원자재 재고는 그 감소를 해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그 재고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데 그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사국 전망치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은 뭐 조사국 전망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 설명드리는 건 그 적절치 않고요. 그 조사국이 어떻게 그 앞으로 예측했을 때 연간 전망치가 나오고 항목별 그 수준이 될 것인지는 조사국 쪽에 이렇게 그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 분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통계국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그 적절치가 않아서 그건 아니요, 전망치를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숫자상으로 1분기가 나오면 2분기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네. 상반기가 된다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국에 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작년에 하느니 계속 이야기한 게 올해 성장은 민간 소비 내수 위주로 성장하고 수출이 좀 부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1분기까지 실적은 정반대인데요. 성장 기여도 같은 측면을 봐도 그런데 이거는 좀 왜 그런지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수출의 그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수출과 수입으로 나와보면은 수출의 그 성장 기여도가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1사분기에 수출이 부진했던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수입이 그 차감 항목인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그 플러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1사분기에 그 수출의 그 기여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그 저희들 실적치에도 그대로 그 반영이 돼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그 소폭의 그 마이너스 나온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작년 4분기에 정부의 그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어서 민간 소비가 상당히 그 호조세를 보였는데 그거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고 올해 정부의 그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제 2월 3일 날 그 발표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 승용차 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그 2월 이후로 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사분기에 민간 소비가 그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가 나타난 것은 그런 4사분기에 그 정부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것에 대한 그 기저 효과가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사분기에는 그 정부의 그 개소세 인하 조치가 2월달에 와서 발표되면서 그것이 1사분기 그 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투데이 김남현인데요. 그 뭐 조사국 전망 자꾸 그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 성장률 전기비 0.4%, 전년 동기 대비 2.7%, 요 계산해 보니까 소수점 밑으로 계산해 보니까 전기비는 0.367%, 전년 동기비는 2.675%거든요. 겨우 반올림해서 0.4, 2.7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사국에서는 제가 그런 2.8% 전망하면서 1분기 전망치 한 0.5% 전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어쨌든 요 정도 통계국과의 갭 뭐 보면 전망치보다 더 나빠진 이 갭은 어디에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그 조사국의 상세한 그 전망 내역은 조사국이 알아보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그 조사국이 전망할 때 통계국에 뭐 더 이상 상세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0.5인지도 제가 여기서 뭐 0.5였는지도 확인해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조사국 나름대로의 그 전망 그 기법이 있고 툴이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그 GDP 통계 편제할 때 그 통계 소스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상당히 이제 중복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조사국의 전망이 그 통계국의 그 통계치하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을 맺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통계를 낼 때
조사국의 전망치 정보를 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이상으로 상세하게 받아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국이 실적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면은 그건 이제 조사국에 문의를 해보셔야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상세한 그 정보를 일단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 소비관에서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기저효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0.3% 감소가 절대적으로 뭐 어떤 수준이다, 뭐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수준에 대한 좀 평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1분기만 보니까 지금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로 이게 감소폭이 가장 큰데요. 예, 기저효과가 좀 있었다고 쳐도 혹시 여기 혹시 작년에 부동산 값 상승에 따른 뭐 주거비 요인이 뭐 좀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을 좀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건 아닌지 좀 거기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그 주거비 인상의 효과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뭐 특별히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비로는 일단 그 마이너스 0.3이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이제 2.1%여서 작년 4사분기 3.3%보다 전년 동기비로 봤을 때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고요. 그다음에 전년 동기비로 봐서 2.1%가 그럼 이게 부진한 상황이냐 하는 것은 뭐 제가 여기서 그 소비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드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조 효과를 뺀 그 숫자를 보실 때는 그 전년 동기비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그 최근에 그 소비 동향에 대해서 그 조사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그 문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 부연해서 설명드릴 거는 아까 이제 그 2월 이후부터 이제 개소세 인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3월 이후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하거나 그 정보를 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개소세 인하 효과하고 또 신제품 출시 등이 나타나면서 이 자동차나 휴대폰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소비는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